자, 두 번째 한국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투자는 지난주 정말 격변기였습니다. 제가 막 블로그도 없고 온갖 가면서 뭐 사라, 팔지 마라, 틀리지 마라, 안 틀리신 것만 하더라도 정말 선방하신 거고 충분히 앞으로 나올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현재 한국 정시는 큰 방패를 들고 있다 했습니다. 앞에 어떤 얘기자 미국, 중국, 비미국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집 수급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하반기에 정말 안 좋게 때렸던 외국인도 그렇고 분명히 지금 PBR 0.8배 정도까지 떨어졌다. 2008년까지 비견됐어요. 2008년까지 비견될 만큼 저밸류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반기 견조하다는 시장의 흐름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의 패닉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을 방패처럼 들고 계세요. 짜잘하게 밖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영향 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잖아요. 자, 그 부분도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불확실성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정치적으로 뭐 정파적으로 막 답답하고 짜증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흐름상 정시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따로 보세요. 자, 상방주단 빅바이오는 종목별로 다 말씀을 다 드려요. 이게 제일 주력입니다. 이걸 계속 키워야 돼. 아직까지는 이게 제일 좋은 거고 반찬으로 말하는 엔터게임을 따로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오늘 중점 말씀드릴 부분은 AI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저는 줄 것 같아요. 그 반도를 얼마나 줄 건데, 얼마나 강하게 줄 건데, 이 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나 이 회복이 좀 얼마나 빨리 될 건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AI 반도체가 바닥이 만들어지고 다른 쪽에서 상방만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포토로 수익을 또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자, 정책에 잠깐만 할게요. 어쨌든 지난주에 안 들리시고 빈집 수급, 개인들 탈탈 패닉 탈탈탈 언더슈팅까지 안 하고 V자마다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코스닥을 60일선까지 봤어요. 60일선까지, 그죠? 제가 말씀 다 드렸던 부분인데 금요일날. 자, 올라가면 다음 주, 자, 어제 탄핵이 국회 표결이 됐죠. 가결이 됐습니다. 자, 불확실성 제거라고 이제 블룸버그 같은 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주식을 보는 측면에서. 그러면 뿅 떠서 나올 수 있습니다. 월요일날. 자, 뜨면은 부딪힐 거예요.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올라가 이쯤에서 부딪히고 떨어졌다 가는 게 이 쌍바닥 맞는 흐름이 더 좋아요. 물론 지수는 그렇게 보겠지만 종목 그렇게 단타 안 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위에서부터는 단기 매물 맞고 출렁거릴 수 있는 게 다음 주 초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우리 대장주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정말 올 하반기 7월 8월부터 삼성전자가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총제일 1위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외국인의 추이가 얼마나 빨리 반등을 줄지 그 키를 갖고 있다 봅니다. 자, 지금 윤통이 탄핵되면서 업무가 정지됐죠. 이제 그리고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저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이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하지 않겠다고 당론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계속 체제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언제 뭐 헌재가 나올 거고 또 대선이 됐고 그런 얘기 나오겠죠. 둘만의 어떤 또 아주 또 정치 수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쪽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 뒤의 일이고, 자, 여기 있을 때 가장 컸던 정치 불확실성이 감소를 했어요. 2012년, 2016년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저는 국정 안정이 빨리 되는지를 초점 맞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외교와 국방을 안정을 시켜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저는 정책을 좀 기대합니다. 상법 개정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양당에 대해서 또 누가 또 대선이든 어쨌든 그걸 보면서 공약이든 미리 좀 얘기해서 정책과 이런 정책, 경제, 민생에 대해서 가장 시급하죠. 가장 시급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비미국 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금통에 미리 금리 내렸죠. 이제는 사실 잘했다 싶잖아요, 그죠? 이창희 총재가 큰 흐름상 진짜 맞다니까요. 이 창룡형을 좀 많이 따라가 잘 보시고 앞으로 오면 이제 정책, 재정 정책에 대한 흐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으로 꽁꽁 싸매고 재정적 했던 부분이 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그러면 거기에서 정시라든지 경제 민생이 조금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좀 기대해 보시자고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현재 0.81배까지 떨어졌습니다. 0.81배까지 떨어졌다가 또 하반기 때 말에 되면 연말 배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PBR 또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1.2배 정도 우리 PBR 항상 그랬거든요. 1.2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1배만 가도 돼요. 0.81에서 1배 가려고 그러면 지수 기준으로 20% 30%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수가.
자, 지수가 20% 30%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이런저런 밸류나 배당 감안을 하면 제가 보는 거는 2650 정도예요. 2650. 요 정도 가면 이 디밸류도가 많이 빠졌던 흐름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확 V자 받는 계속 간다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눌러있던 언더밸류가 정상 밸류만 가자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흐름을 또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정상 밸류 만들어가는 과정이 확 V자 반등 가진 않고 출렁거리면서 갈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대장주나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현지수가 15, 20 적었지만 제 볼 때는 20% 30%도 가능해요.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 되고 거기에서 대장주도 우리 보는 빅수급 제이싱 종목들은 50에서 100%이 정도를 기본 저는 상승률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얼마나 종목들이 중요하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매일 말씀드리는 빅바이오는 이렇게 참고만 적어드렸습니다. 참고 보는 대형주도 충분히 괜찮은 타이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삼바, SK 바이오팜, 실전 주식은 우리 알테오젠이고 필수픽 진짜 중요해요. 맨날 이제 말씀드린 종목 진짜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니까 없는 사라는 말씀 계속 드렸고, 자, 파도티 말씀드렸고, 자, 매매형 말씀드린 펩토론 30% 40%씩 매매됩니다. 11, 12월 달 그 안 좋은 장에 그렇게 매매를 20% 30% 40%도 내요. 지금 타이밍 말씀드리니까 좀 봐주시고 올라가면 또 팔아야 됩니다. 자, 중국 수요를 볼 수 있는 또 바이오 관련 종목 하나 있죠. 신고가 났습니다. 그런 것도 키워갈 수 있으니까 엔터 대장 제가 말씀드렸고 게임 대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보면서 빅바이오가 제일 좋다. 자, 지금 뒤에 살짝 부과드릴 부분이 AI 반도체 사이클이 미리 빠졌습니다. 자, 미리 빠져도 원인도 말씀드리고 향후 전망도 얘기 드리겠지만 기준은 삼전이 물론 잡고는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외국 같이 볼 거고, 우리 하반기 때 디밸류 되고 꼴찌 됐던 이유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원인이 어쨌든 트럼프가 근래에 때린 것도 있죠. 근데 계속 모건스탠 얘기 드렸지만 삼전이 디밸류 되고 솔직히 기술력이 안 좋았잖아요. 삼전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HBM에서 이제는 기술력이 떨어진 걸 인정하겠다. 조직을 엄청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1등이었던 외국인이 때리면서 8만원 9만원짜리가 5만원까지 빠졌다.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어쨌든 반도체 굴기를 하고 DDR4를 열심히 만들어서 가격을 낮춰놓고 레거시 반도체는 삼전보다 더 따라온다, 이런 위기감이 사실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다 보고 계시는 CXMT라는 창신 메모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중국 반도체를 대표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왔던 전망들은 분명히 재고는 낮고 재고 사이클은 안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재고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래? 이것 때문에 하반기 때 디램이나 레거시가 계속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 2번, 3번이 조금씩 바뀝니다. 좀 바뀝니다. 우리나라 시총에 전체 시총이 지금 많이 빠져 있지만 하반기 때 디밸류 때 가장 원인이 반도체고, 이 반도체가 바닥을 쳤다가 말했잖아요. 그 바닥 치고 반등 줄 수 있는 근본 원인들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의 AI 성장이 점점 더 커집니다. 계속 얘기 드리던 트럼프와 함께 이런저런 버프 받으면서 AI 확장 정도가 1월 달에 CS 있어요. 자, 우리나라 바이오의 제피 모간 헬스케어도 있지만 CS, 그 다음에 B2B, B2C,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로봇 양자가 계속 나오면서 확장될 흐름 보이는 게 버블슈팅 과정이 반도체는 같이 가야 된다. 자, 두 번째, 중국이 내수 부양을 9월 달하고 쉬다가 12월 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놓고 내수 부양을 처음 내겠다 했죠. 처음으로 내수를 키우겠다. 그 부분은 미국도 그렇게 나쁜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물론 내수적으로 애국 소비로 저끼리 다 돌리겠지만 어쨌든 14억 되는 이 내수가 살아날 기대감은 우리나라든 다른 쪽이든 글로벌 IT, 특히 반도체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조정받았던 우리나라에 바닥을 만들고 회복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빅테크들은 이제 버블 슈팅을 점점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빅테크 CEO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작년이 서막이었으면 이번째 2025년은 AI 성장의 2막이 열린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캐펙스도 계속 갈 거면서 이제 B2G 각 나라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버블 슈팅기죠. 앞에 말했던 창신 메모리 같은 부분이 중국이 계속 미국이 중국 반도체에서 규제를 때려줍니다. 뭐 관계된 우리가 뭐 매출이 안 좋다고 안 좋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큰 흐름상 계속 얘기 드렸던 미국이 중국 기술 반도체 때리는 기술 패권은 걔들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AI가.
우리나라에 나쁠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이 이제는 반대로 영향을 좀 미칠 거라 저는 보고 계속 제가 놓지 않고 있는 비트시든 어떤 AI PC나 뭐 소프트웨어 다 보겠지만 소프트웨어 구독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흐름 다음으로 실제로 온 디바이스, 뉴 디바이스 이쪽으로 저는 계속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올면서 저는 슈팅도 만들 수 있다 봐요. 이런 흐름이 이제 변화되는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바닥치고 올라올 수 흐름이고, 자, 결론은 그렇죠. 이러면 자, 미국이 계속 올려 AI 쪽으로, 중국은 죽지 않고 이제 반등을 줄 거야. 그 중에서 미리 맞았던 우리나라가 제일 싸.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돈이 다 몰리고 버블 슈팅을 빅수급 바라면서 그게 오버가 되면 단기로 사이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절대 쉽게 죽지 않고 즐기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죽지 않고 돌아온 이 각설이 중국은 내수에 올인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 재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올 수 있는, 걔들의 투자는 물론 안 하겠지만 그런 글로벌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랬던 정시에 가장 비중이 크고 시총률 이쪽 부분이 제일 많아요. 반도체가. 제가 큰 흐름에서 말씀드릴 때 반도체, 지금 바이오 많이 좋게 보지만 많이 주고까지 바닥에 2차든지 그 다음 게임 엔터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밸류 같으면 이제 은행이나 자동차까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투자할 건 우리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 이거는 봐야 되는데, 자, 요거는 실전입니다.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시장이랑 흐름을 같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 차트 이렇게 빗고랑을 많이 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자, 2016년 17년 잠깐 볼게요. 자, 차트 흐름을 좀 느껴보세요. 자, 제가 이제 뭐 240일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224일선. 근데 지금 단기로 보는 20일 5일 말고 이 초록색 선, 초록색 선이 중기 추세선입니다. 예, 그 다음에 121선, 111선은 이게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중장기 추세선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 중장기 추세선을 이렇게 61선이 121선을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돌파할 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 나서 이제 떨어지는 것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예, 흐름이 대충 보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2016년 말에 탄핵 전국이었지만 우리나라 지수 되게 출렁출렁 많았잖아요. 출렁출렁 많았는데 그때, 그리고 이때 한번, 이때 패닉이었죠. 그때 패닉이 트럼프 당선되고 이때부터 12월 9일 불확실성이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61선, 120선이 꼬아져 있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장이 올라갑니다. 그 전에 되게 이런저런 바닥 다지는 구간이 있긴 했었어요. 일단 그 다음에 2018년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때는 미국이 중국 패권 때리고 금리 때문에 한번 확 떨어졌을 텐데, 이때는 완전 역배열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 또 급하게 떨어지면 좋은 게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21선과 61선이 완전히 꼬여져 있다가 반등을 주고 올라가면서 다시 회복이 되죠. 이때부터 오늘 한 번 정도 또 빠지긴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 너무 안 좋아서 코로나 때 그 전이었는데, 이런 흐름으로 60일과 120선이 꼬아지면서도 반등을 주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예, 이런 흐름이 나올 때 한번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 상정의 반전을 이때도 급등급락했어요. 이러면 급등급락했을 때 어쩔 수는 없는데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려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61선과 121선에 이때 이래 교차될 때 하면 이미 올라 있어요. 실제로 왔을 때는 교차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는 게 맞죠. 예, 그 전에 또 그 뒤에 단타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추세가 올라갈 때 이래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가는 거를 보면서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크게 흐름들이 돌아가면서 꾸준한 상방을 만드는 큰 사이클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럼 꺾입니다. 그죠? 61선과 121선의 어떤 시그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되게 중요한 중기 추세선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마른 수건 짠다고 말씀드렸던 2022년의 말입니다. 그때도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몇 번이나 다지죠. 사람 죽이니 살리니 환율이니 난리 났다가 61선과 120선이 이렇게 살살 돌아오면서, 꼭지가 살았던 살살 돌아오면서 이때는 미리 얘들이 이제 올라간다 본 거죠. 꼬여지면서 이때부터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61선과 121선의 관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차트적으로 딱딱 떨어지니 60일은 뭐야? 이건 뭐냐면 전세가 다 만든 겁니다. 정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패턴들을 다 빅스고 보면서 큰 주생 다 확인을 하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작년 상반기 잘 가다가 또 훅 떨어지고 또 왔다 갔다 되게 헷갈리죠. 예, 변동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하반기 때 보시면 60일선 120선이 꺾였죠. 더 떨어졌습니다. 아직도 한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워낙 급락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락이 있기 때문에 급변을 내서 등락이 되게 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는 뭐 종목을 잘 찾으시면 되는데 지수는 삼성전자를 보되 이렇게 61선과 121선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림이 좀 옆으로 가면서 출렁거면서 바닥 만드는 국면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빨리 나올지 그 받는 강도를 볼 텐데, 자 그럼 저는 지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코스피 시총이 뭐죠? 삼전,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LG 엔솔까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나 셀트리온 같은 거는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고, 자 먼저 삼전을 볼까요? 자 삼전이 지금 말했던 이 코스피를 그렇게 급락시킨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20일, 60일과 120일에 너무 떨어져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피날레 되고 온갖 비상계엄 나와도 안 빠져요. 여기에서 바닥을 다집니다. 다진 국면이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60일선도 옆으로 가고 얘도 옆으로 가면서 여기서 더 안 빠지는 국면이 나와준다는 얘기는 종목 투자하던 빅수급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 3전은 바로 이렇게 그 골든 크로스 안 나겠지만 안 빠지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하이닉스가 중요한데, 하이닉스가 이제는 우리나라 반도체 시총 200조를 보는 130조쯤 되나 지금요. 예, 그쯤 되는 반도체 대장인데요. 얘는 보시면 여기에서 깨졌지만 60일 120선이 다시 또 크로스를 보고 있죠. 이런 흐름이 시총 2주로서는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이거는 곧 올라가게 되면 골든 크로스 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위는 뭐죠? 삼바부터 같이 말씀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미 60일선부터 빠져있던 부분이 올라가면서 추세가 곧 있으면 나는 골든 크로스 만들게 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런 흐름도 괜찮고요. 뭐 셀트리온 바닥에는 그렇지만 LG 엔솔, 이게 사실 제가 투자 안 하는 2차전지긴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도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앞에 이제 자율주행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트럼프 가장 키우고 규제를 흑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 쪽을 내년 상반기에 대해 항상 키우고 있잖아요. 뭐 당장 그렇다 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좋아질 건 아니지만 이미 LG 엔솔은 바닥을 많이 다졌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2019년 흐름이나 2016년 흐름 같은 코스피 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길게 보는 분들은 내년에 2차전지 흐름이 나올 거라 저는 보는데 이미 여기에서 돌파가 됐죠. 자, 121선을 61선이 돌파 이미 됐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LG 엔솔은 많이 빠질 게 별로 없어요. 뭐 포가 없다 다 떠나서 이 LG 엔솔 우리나라 2차전지의 가장 대표주기 때문에 이 종목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급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 흐름상 시가총액 큰 것들이 코스피의 좋은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이런 지수에 대한 흐름을 지수 대형주들 같이 보면서 61선과 121선의 이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삼전이나 코스피가 좀 멀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어떤 많이 빠졌던 부분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얼마나 회복될지를 저는 계속 볼 겁니다. 물론 그게 지수가 안정이 주면 가장 기본은 가장 우리가 중점으로 보는 빅바이오예요. 예, 바이오에서 큰 흐름들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걔들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점은 빅바이오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정치에 대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분명히 이런저런 정치 수사함도 있고 뭐 대선이다 헌재다 온갖 얘기 다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주력으로 보는 바이오 쪽으로 보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봤을 때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신경 쓸 수 있다. 워낙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 좀 급하게 낼게요. 시간을 보는데 또 35분이야. 맨날 할 때마다 다짐을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빅바이오 지금 제일 좋고 우리 매일 말씀드려요. 진짜 우리 보시는 분들 멤버십 하는 분들한테는 타이밍까지 매일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많이 좀 멤버십 좀 부탁드리고 펩토론 매매 좀 많이 하고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심심찮게 이제 매매들도 될 수 있으니까 방금 얘기했던 코스피와 삼전, 하이닉스 그 외 대형주를 보면서 반도체가 분명히 외국인과 함께 미국, 중국 반등 흐릴 만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말씀드렸죠. 그 외에 이제 틈새로 엔터와 게임까지 신고가 나고 분명히 좋죠. 그런 것들은 반찬처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크게 나갔다가 막판에 조금 차트별로 속도를 좀 냈는데 분명히 뉘앙스나 제가 보는 그런 흐름은 전달이 잘 됐다고 저는 좀 보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아침에 한번 떠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 때문에 지수가 좀 변동이 있더라도 이 큰 추세 같이 봐주시면서 또 내일도 12월의 양봉을 보는 우리 투자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